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역시 일획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서 을부를 보겠습니다. 을부는 새 을자가 되겠는데요. 이 새 을자의 부수를 가진 것은 새을 자기 자신, 이끼야 또는 어조사야 자입니다. 어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글자밖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야자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서 네 글자를 채워주는 뭐 이런 것을 어조사에 포함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조사가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젖이라는 의미의 유자, 그러니까 우유, 모유 할 때 유자죠. 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할 때 이 란자를 이거를 쓰면 우리가 홀란이라고 읽습니다. 홀란.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어렵다 할 때,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난자를 배웠죠. 그때는 혼난스럽다 이렇게 읽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어, 이 뒤에 란이나 난이 오면서 앞에 니은 받침이 있으면 얘가 리을로 바뀌죠. 그런데 혼난스럽다 할 때 어려울 난자를 쓰면 혼난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있을 때는 홀란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아홉이라는 구, 하늘을 뜻하는 건. 근데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늘 하면 천자를 써요. 하늘 천자. 여기서 건자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의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돌자예요. 이름에 쓰는 돌자입니다. 이름 돌자. 우리가 그 의병장 중에서 신돌석 장군 이런 분들이 있죠. 갑돌이 할 때 이 돌자가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글자는 을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을자는 새라는 뜻이에요. 새라는 뜻으로 한 번에 씁니다. 해서 삐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한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부수도 자기 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새 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거를 A, B, 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쓸 수도 있죠. 2란, 2안, 3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은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갑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 하청을 주는 사람이고 을이 하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을관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종관계, 즉 갑의 얽매인 관계에 있는 을의 입장이다 라는 의미로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질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청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불구하고 횡포를 부리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갑론을박 그러면은 갑은 논지를 펴고 을은 반박을 한다 그런 뜻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이 치열하게 그 주장이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 때 장군이에요. 한 7세기 정도에 있었던 고구려 만렵이죠. 만렵에 이제
장군이다. 근데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실제 그 수나라 양제하고의 한판 싸움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그런 관계에 있는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숙도는 부산 사하에 그러니까 이제 남해하고 만나는 낙동강이 남해하고 만나는 지역에 삼각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뭐 지금은 뭐 섬이라고 볼 수 없죠. 뭐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었어요. 여기에 갈대와 철새들이 유명하다 해서 아마도 을숙도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을종 근로소득이라 하면 우리는 통상 갑종 근로소득, 즉 갑근을 하죠. 그런데 그건 통상적인 케이스고, 을근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자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 기업의 한국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의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갑근세 연말정산하고 좀 달리하죠. 그걸 이제 을종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걸 을사조약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을사년에 한국, 당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주의 간에 세워진 조약이에요. 근데 말이 조약이지 합방, 대한제국과 일본을 합방한다는 조약이죠. 을사오적은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국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군이냐 적군이냐 할 때 이 적자를 쓰는 거지만 실제로 이 의미는 매국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12년 차이죠. 사하고 미 사이는 24년 차이네요. 해서 이 을미년에 일어난 사건, 정변을 얘기합니다. 정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종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행정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을 우리가 을미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 개혁이 이제 문제가 되자 이제 일본군을 의지하던 그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반정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을미 사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천자를 보겠는데요. 원 다우선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삐침을 먼저 해주고 가로 그 다음에 세로 해서 일천이라는 의미의 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총 3획으로 이루어지는 글자다. 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의미는 일천이라는 의미보다 많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천과 만이 만나서 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인 그러면은 천만이란 뜻은 얼마입니까? 이게 천만이죠? 이게 천만인데 이 천만 명이라는 의미를 어쩌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맥락을 보면. 그러나 통상 이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런 의미예요. 수천도, 이게 수천이라고 하는 것은 몇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한글의 몇과 이 수가 같은 말이니까 몇천 또는 수천은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이 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 곱하기 앞에 이 숫자가 2부터 9까지 이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수천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자문은 우리가 지금 한자 공부를 하고 있죠. 이 한자 공부를 하는 제1단계 학습 교재가 천자문이에요. 글자 그대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그러니까 250문장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고,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쏴서 천리를 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이 거침없이 잘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천재이루는 천번 어떤 도모를 해서 한 번 만났다, 1000번 도모를 해서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기회다. 천만에 라고 하면 아유, 말할 게 없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부당한 거죠. 또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서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 천만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통상 부정적인 말로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 긍정적인 말입니다.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곡이 리듬이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롭다는 뜻이죠.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태나 모양새가 1000만 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천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가 가을 추자니까 1000번의 가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천년, 천추의 한, 그러면 1000년을 잊지 못할 한.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천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터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확천금은 한 번 그물을 던져서 천금을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금을 한 번에 얻는 거니까 급격하게 돈을 번 거, 어떤 노력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 수입이 지나치게 큰 거를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글자는 투자가 되겠는데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던지다. 이게 손수자예요. 손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팔자처럼 써서 이게 삐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자, 또라는 의미의 우자를 쓰면 던지다, 버리다, 그런 의미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되겠습니다. 던지다, 버리다, 그런 의미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수는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얘기하고,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넣다, 입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투입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 투기라고, 쓰레기라고 때 이 기자는 버리다는 뜻의 기자예요.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을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투기는 몰같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 지금은 투기 그러면 몰래 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투기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슬그머니 버린 거를 투기라고 합니다. 나쁜 의미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그 다음에 여기 투기자본 할 때 이 기자는 기능하다 할 때 그 기자입니다. 버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기휘를 낚시질 하듯이 자본을 투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자본을 넣는 행위, 일종의 도박이죠. 투표는 여론조사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뭐 대표를 선출할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걸 투표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영, 투사라고도 합니다. 쏠사자 해서 투사라고도 하는데, 투영 또는 투사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빛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대상을 스크린에 보여지게 하는 그것을 투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고는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투고라고 얘기합니다. 투항은 요 항자가 어떤 때는 강자로 읽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투항할 때는 강자로 읽는 게 아니고 항자로 읽죠. 이때는 내 몸을 던져서 무릎 꿇다, 그런 의미니까 항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척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투기와 투척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 투기는 글자 그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 투척은 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예요. 이 투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건데, 이 투척은 상대적으로 이 투기에 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던졌다 라든지, 또는 적장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남강에 버렸다, 뛰어들었다, 논개같이 이런 것들에 이제 투척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투기와 투척은 같은 말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 글씨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각 문자에 해당하는 한국어, 현대 한국어의 10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배울 때에 한국 단어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